리플이 FED와 맞짱 뜰 파워, CBDC 발행의 기회를 얻을 수 있을까? 지금 은행들이 CBDC를 발행한다고 했는데 CBDC의 발행의 기회를 얻을 수 있을까에 대한 글을 올렸었죠. 그 영상의 연장선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리플 CTO 언급한 리플 스테이블, 올해 미국에서 볼 수 있나? 이게 바로 직전 영상과 같은 글입니다. 아까에 이은 글이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다. 무려 하원 의원에 의해 FED가 블록체인의 세계에 CBDC의 목줄을 제게 놔두지 말자는 제안이 나왔다. 이 말은 FED는 기존 달러 시스템이나 잘 관리하시고 블록체인 경제에 벌어지는 디지털 달러에는 신경 끄시라는, 꺼지라는 말이다. 그래서 나는 원래 NFT 메타를 제외하면 은행이나 기관들이 스테이블 코인과 손잡아 생기는 작은 마이크로 버블을 나는 예상하고 있다. 엄청나게 상승을 하지 않아도 이런 버블들이 다시 생길 것이다 라는 거죠. 미국이 혁신을 우선시하고 민간 부분과 경쟁을 목표로 하지 않는 자세로 앞장서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FED에서 은행마다 자유롭게 발행 가능한 가상화폐 버전의 자기압 수표를 만들도록 허용하면 자연스럽게 모든 은행, 기관마다 플랫폼을 가진 코인들과 컨택을 하게 된다. 즉 외부 협력 사례를 각 코인마다 제공해주면서 매출 숨통을 만들어줄 수 있다. 그 과정에서 몇몇 애들은 지금의 페이스북, 아마존급으로 올라올 수 있을 것이다. 소송을 마친 로비왕 리플이 여기에 끼어들 수 있게 된다면 예전 리플은 SEC와 소송하다 상패를 당한 일도 있었지 하며 웃어넘길 수 있는 술자리 안주거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걸 허락해준다 라고 하면 각 프로젝트들이나 코인들에서 협력 사례를 이렇게 들이밀면서 야 우리랑 하자 라고 하게 되겠죠. 그런 사례가 있는 리플이 이걸 잡게 된다면 지금 현재로서는 소송당하다가 상패까지 왔지만 야 2021년도에는 그런 일도 있었어 라고 하면서 리플이 어마어마하게 커져 있는 페이스북 아마존급으로 올라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내가 제일 신기했던 게 바로 쿠브 앱이다. 쿠브 앱 뭔지 아시죠? 신원 인증 앱입니다. 블록체인 기반의 코로나19 접종 인증 시스템. 나는 이게 왜 탄생했는지 솔직히 이해가 되지 않았다. 코로나로 당시에 난리가 났는데 이걸 신생회사 끼고 블록체인으로 구현하고 앉아있으니 예방접종 인증 시스템은 사실 더 빠르게 구현하려면 카카오나 네이버 협력사에서 서버단 구축만 하면 끝날 일이었다. 정말 밤낮 없이 했으면 3일이면 끝났을 거다. 이걸 굳이 쿠브라는 앱까지 깔면서 굳이 갑의 위치인 네이버와 카카오가 젖비린내 나는 쿠브로부터 데이터를 굽신굽신 받아오게 만드는 괴상한 구조라니. 하지만 이건 정부에서 의지를 가지고 신사업을 키우는 과정이라고 보면 된다. 지금 카카오톡에서 인증을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죠? 그 내용을 쿠브에서 받아오는데 이 쿠브는 신생회사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대기업에 맡겨놓고 대기업이 했을 것 같은데 이걸 신생기업에서 만들고 대기업이 여기서 데이터를 받아오는 그런 구조란 말이죠. 왜 이런 일이 발생했냐라고 하면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신사업을 키우는 과정에서 선택된 신생기업을 또 키워나가기 위함으로 볼 수 있겠죠. DID가 중요한 이유, 일반 기업에게도 인증정보를 활용한 서비스를 선보일 기회가 생겼기 때문이다. 이렇게 일반 기업들에게 DID, 인증사업을 이용한 새로운 산업을 대기업 말고 중소기업으로 밀어주는 과정인 셈이다. 안 그러면 대기업은 너무 커지게 되니까. 그죠? 보통은 대기업이 이걸 가지고 있고 중소기업이 여기서 데이터를 받아서 쓰는 구조인데 반대로 중소기업이 이 정보와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 대기업이 여기서 받아 쓰게 되는 우리가 보통 생각했던 것과는 완전히 반대 상황이죠. CBDC를 사기업에서 발행하면 무슨 일이 생길까? 디지털 달러를 아날로그 시대에는 수표가 대신했다. 참고로 일반 은행에서 수표 발행을 허용했을 때 은행과 참여기관들의 수익성은 올라갈 수 있으나 지불 기능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 또는 버블이 생긴다는 리스크는 늘 단골 소재다. 우리는 수표를 잘 쓰지 않지만 특히 미국은 수표를 엄청나게 많이 사용하죠. 그래서 법으로 정해뒀다. 수표법에 따르면 현재 자기압 수표를 발행할 수 있는 기관은 은행과 지역, 농수협으로 제한되어 있다. 너무 버블이 커지지 않도록 수표를 만들 수 있는 애들을 정해놨다. 요즘은 수표를 본 적이 없으나 내 기억상으로 수표를 현금처럼 쓰면 받는 쪽도 귀찮고 주는 쪽도 뒤에 개인정보를 적어야 해서 불편해서 파급력이 제한적이었다. 버블이 생긴다라는 게 뭐냐면 내가 이 종이를 가져가면 언제든지 돈으로 바꿔줘 라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은행에 돈은 예치되어 있고 이 증서를 하나를 가지고 다니는 거잖아요. 그죠? 현금과는 또 다른, 그러니까 은행에도 돈이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주머니도 그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버블이 생기고 돈의 가치가 떨어진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언급한 수표보다 더 미친 파급력을 지니는 녀석이 바로 디지털 달러다. 이 디지털 달러를 개별 중앙은행에서 발급하지 않도록 제한하는 법률의 등장은 올해의 가장 큰 이슈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코인계의 미니 FED의 등장으로 봐도 된다. 블록체인 기반이긴 하지만 현금을 묶어두고 코인으로 달러를 찍어낼 수 있는 권한을 나눠주다니.
이미 테더가 하고 있긴 한데 이걸 단순히 회사에서 하는 게 아니라 은행을 끼고 해야 되는 구조가 좀 다르긴 합니다. 당연히 은행 내에 돈이 더 빠르게 여기저기서 돌아다니면서 화폐 유통 속도를 증가시키고 반드시 버블이 생길 텐데 일단 그걸 놔두고 올해 그나마 코인 쪽에서 NFT를 제외하고 돈이 몰릴 곳은 이쪽이구나 싶었다. 과연 미국 내에서 이더리움을 제외하고 스테이블을 만들어낼 수 있는 대형 블록체인 회사가 어디에 있을까? 바로 리플이겠죠. 그러면 민간에서 CBDC 발행하고 달러를 발행하면 코인 시장에 뭐가 좋다는 건데 그냥 단순히 이거 가지고 마트 가서 물건 사고 하는데 쓰이는 게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움직임을 보고 선빵을 치려는 거래소가 등장했다. 그러니까 은행에서 디지털 달러를 발행하게끔 해서 바로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선빵을 치려는 거래소가 등장했다라는 겁니다. FED를 제외한 정부기관 중 하나가 CBDC를 주도로 만들어낼 수 있으나 나는 오히려 몇몇 은행들에게 권한을 나눠주지 않을까 생각한다. 미국 입장에서는 인플레 방어용으로 금리를 미친 듯이 올리면서 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은 잠자는 돈을 깨우는 것 말고는 없다. 그 돈을 들고 있는 주체는 은행이니 이 작업을 위해서는 믿을 만한 몇몇 은행을 중심으로 움직여야 하는데 이런 인플레 방어는 미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비슷한 움직임일 것이다. 코로나로 인해서 돈을 미친듯이 찍어냈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됐죠. 그래서 이런 상황 때문에 미국 내의 여론은 코로나보다 지금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물가 상승이 더 무섭다 라는 여론이 더 강력하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이걸 잡아야겠죠. 그러려면 금리를 미친 듯이 올려야 되는데 결국 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은 잠자는 돈을 깨워야 된다라는 거죠. 그 돈을 들고 있는 쪽은 은행이니까 은행을 몇몇 중심으로 디지털 달러를 찍어낼 수 있는 권한을 줘서 더 많은 돈이 다시 유통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라는 거죠. 그래서 작년 비맥의 11월 테더 시장 오픈 후 비트맥스 268년 된 독일은행 인수, 그죠? 이렇게 독일은행을 인수해서 유럽에서 어느 정도 영향력을 펼쳐나가기 위해서 인수를 했겠죠. 독일은행 인수 뉴스도 어찌 보면 이런 흐름에 거래소가 은행의 이름을 빌려 합승하려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그죠? 어쨌든 거래소 입장에서는 입출금이 자유로워야 계속 고객을 유치할 수 있고 거래소에서 거래가 일어나면서 우리는 수수료를 또 받을 수 있고 또 전송 수수료 일부를 또 가져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계속 영위해 나갈 수 있는데 결국 달러나 유로나 이런 현금의 입출금이 돼야지만 계속해서 거래소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게 되죠. 왜냐면 업비트나 빗썸도 원화 입출금이 안 됐다라고 하면 거래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줄어들었을 거예요.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아무튼 이렇게 민간에서 디지털 달러를 발행하게 해주고 그 민간은 은행이죠. 근데 그 은행과 거래소들이 협업을 해서 시장에 양분을 뿌려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크진 않지만 또 작은 버블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리가 될 것이다. 그리고 디지털 달러를 발행하기 위해서 접근할 수 있는 프로젝트는 이더를 제외하면 리플이 가장 킹왕짱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왜냐? 리플은 SBI를 껴서 이미 송금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기관이든 기업이든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때 여기저기 기업에서 입찰을 받겠죠. 그러면서 너 뭐 해봤는데? 라고 했을 때 리플이 우린 이런 걸 하고 있고 이런 것까지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부분에서 가장 유리한 포지션에 있다 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정보는 다른 유튜브에서 보시기 어려운 정보죠. 그러니까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을 해놓으시면 영상이 올라갔을 때 누구보다 빠르게 새로운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외에 궁금한 게 있으신 분들은 저희 커뮤니티에 들어오셔서 질문 남겨주시면 됩니다. 영상 하단에 주소를 남겨놨으니까 클릭해서 입장하시면 됩니다. 아직 안 들어오신 분이 있으시면 빨리 들어오세요. 아래 보이신 화면은 저희 회사에서 직접 개발한 API 트레이딩 프로그램입니다. 바이낸스, 바이비트, 비트맥스, FTX 네 군데 거래소에서 사용이 가능하고요. 기능으로는 클릭을 하면 최신 호가에 자동으로 주문을 넣어주는 자동호가 기능, 수량과 범위를 선택하고 버튼을 누르면 최대 40개의 분할 주문을 자동으로 넣어주는 스프레드 기능, 손절과 익절의 퍼센트를 정해놓으면 체결과 동시에 손절 익절을 자동으로 걸어주는 스캘핑 모드, 키보드를 이용한 단축키 트레이딩 등등 다양한 기능들이 있으니까 한번 관심 있게 봐주시고요. 어떻게 동작하는지는 제가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도 주문 입력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스프레드 주문 완료. 스프레드 주문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주문 취소.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더 다양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우측 하단에 보시면 사용법 알아보기 위키가 있습니다. 처음 프로그램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어떻게 업데이트 되어 왔는지, 어떤 기능이 있는지, 어떻게 사용하는지, 거래소별로 API 키는 어떻게 발급받는지 등등의 내용이 있으니까 보시면 쉽게 이해되실 겁니다. 그 아래는 기존에 거래소를 사용하고 계신 분들이 프로그램을 써보실 수 있게끔 체험 쿠폰 발행 이벤트도 하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왜 프로그램으로 만들었냐라는 질문을 많이 해주시는데요. 그 이유가 속도 때문입니다. 주식 HTS도 프로그램으로 서비스를 하죠. 그 이유가 속도와 보안 때문인데 저희 역시 마찬가지로 속도와 보안을 고려해서 프로그램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럼 프로그램이 이상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프로그램은 문제가 없으면 인증받는 키카 인증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고 설치하실 때 보시면 공급자에 저희 회사 이름이 뜨니까 이 부분을 필히 확인하시고 사용하시면 전혀 문제 없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홈페이지 하단에 사업자 등록 번호와 고객센터 번호도 있으니까 운영 시간 내에 연락 주시면 언제든 친절히 응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궁금한 게 있으신 분들은 우측 상단에 보이시는 카카오톡 SCT01로 친구 추가하셔서 카톡 보내셔도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저희 커뮤니티에 들어오셔서 질문 남겨주셔도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